회사 성장 단계별로 HR 의무사항들이 하나둘씩 추가가 되는데요. 이 취업 규칙을 처음에 잘 구비해두어야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창공의 노예은 노무사입니다. 최근 사실 스타트업을 자문하다 보면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서 또 어떤 걸 질문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스타트업은 초창기에는 성장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HR에 신경을 쓰기 어려운 점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챙기게 되면 늦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코파운더의 근로자성 문제나 초창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직원들이 퇴사를 할 때 퇴직금 지급이나 연장, 야간, 휴일, 또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한 지급을 청구해서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회사가 성장했을 때 규모별로 챙겨야 하는 사항만 기본적으로 알아도 이 법 위반 리스크를 덜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회사 성장 단계별로 HR 의무사항들이 하나둘씩 추가가 되는데요. 저는 그 기준을 5인, 10인, 20인, 30인, 50인, 100인, 300인, 그리고 그 이상으로 나눕니다. 회사를 이제 막 창업해서 키워나가는 정도라고 한다면 5인에서 10인 정도가 될 텐데요. 오늘은 5인 그리고 10인 기준으로 준수해야 하는 HR 의무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것이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일, 해고의 예고, 근로자의 날 법정 휴일 보장, 퇴직금 지급, 임신한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및 배우자 출산 휴가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지 잘 모르고 계셨던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해고의 예고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해고를 하려면 해고 서면 통지와 해고의 예고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고의 예고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5인 미만의 경우에는 이 서면 통지는 적용되지 않지만 해고의 예고 규정은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5인 미만은 휴일 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도 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 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일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을 근로하게 되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다시 말해서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수당 8시간 분해서 실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8시간을 합산한 16시간 분의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주휴일, 퇴직금은 지급해 주셔야 하고요. 모성보호 규정은 적용된다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5인이 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50%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 연차 유급휴가 부여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로자의 날뿐만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고의 예고와 더불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즉 구두가 아닌 페이퍼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하는 것은 절차상 무효 처리가 됩니다. 또한 5인 미만에는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할 수 없었지만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 즉 경영상 사정으로 회사가 쉬게 되는 경우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10인이 되면 취업규칙이라는 것을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취업규칙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사업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 명의 직원이 일을 할 때는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가족처럼 일을 하는 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10인이라는 규모가 되면 직원들을 통일적, 획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관리 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 취업규칙에는 노동부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하라고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 회사 사정에 맞는 선택적 기재 사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취업규칙을 처음에 잘 구비해두어야 하는 이유는 필수적 기재 사항 외에 선택적 기재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회사의 커스터마이징된 규정을 설계하기 위함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차 유급 휴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필수 기재 사항이지만 병가나 무급휴직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직원의 비위 행위가 있을 때, 직원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근거로서 징계나 해고 사유로서 규정을 해두지 않는다면 인사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의 제정은 직원 과반수 의견 청취로 가능하지만 개정을 하게 되면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불이익 변경의 경우에만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된다고 하고는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시에는 과반수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 그리고 5인 이상이 되었을 때 적용되는 규정, 또 10인이 되었을 때 회사에서 챙겨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사업장 규모별로 챙기셔야 하는 부분들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